안녕하세요. 개똥구리 라디오 이승용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 이야기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셀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인데요. 서점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책이 눈에 띄었어요. 뭔가 제목이 오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호기심 때문에 이 책을 손에 집어들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봤어요. 그때 우연히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온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는다. 이 세상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냉혹해져야만 한다. 나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점점 이렇게 냉혹해지는 이 세상에, 서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된 이 세상에 뭔가 한 줄기 희망이 되는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면서 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언어 속에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구나. 언어란 단순히 전달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답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한 중요한 통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혹해져야 한다라는 이 방어 기제 때문에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진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글쎄요. 말투가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국 대화를 오랜 시간 나누다 보면은 말의 내용은 물론 그 사람의 어떤 본 말투도 나오게 되잖아요. 이 책에서도 이걸 말은 그 사람의 의식의 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했던 말을 언급해 보면 우리의 무의식은 말실수, 말투, 단어 선택, 문장 구조를 통해 끊임없이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의심하는 말투로 말하는 사람하고 그냥 순수하게 어디 다녀왔어? 라고 관심을 두고 말하는 사람. 제가 연기자는 아니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하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도 첫 번째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의심하는 말투는 불편하고 뭔가 따지는 마음이 느껴지고, 두 번째는 순수한 관심이 느껴지거나 그냥 대답할 수 있는 순수한 의도로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들이 사실 느껴지게 되죠. 아무리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예쁘게 이야기한다 한들 뭔가 의아한 태도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어떤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늘 어떤 따지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떤 판단하는 언어를 쓰면 쓸수록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관찰하는 언어를 쓰면 쓸수록 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말투란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어떤 보이스라든지 스킬적인 면만 봐서는 안 된다. 말투를 일부러 예쁘게 하려고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사실 말투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영역보다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만 말투를 고치려고 하면 결국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 말투를 바꾼다는 건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탐구와 내 의식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내 말투가 바뀌어지고 내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 말에는 믿음이 가고 어떤 사람 말에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자주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뭐 거짓말을 자주 했다던가 한 번에 실수를 했다던가 그럴 때 또 믿지 못하는 그 통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어떤 사람의 말은 참 믿음이 가는데 어떤 사람 말은 참 신뢰하기가 좀 힘들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로젠버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본성인 연민에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동안 나는 어떤 특정한 말과 대화 방법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를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저자가 말한 특정한 말과 대화 방법이 뭘까요? 결국 제가 처음에 이 책에서 읽게 됐던 그 문장,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냉혹해져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방식들이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특정한 말과 대화 방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을 미리 의심하고 방어하고 내가 먼저 상처받지 않으려고 선제 공격하는 그런 대화 방식들이죠. 너는 왜 항상 그러냐라고 일반화를 한다거나 너 때문에 내가 하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던가, 야,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래 하면서 비교하는 것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점점 정말로 상대방과 멀어지게 되고,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누가 맞고 틀렸는지만 계속해서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냉혹해져야 한다는 방어 기제 자체가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연민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건 상처를 받지 않으려다가 도리어 상처를 키우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말에 믿음이 가는 사람 말에는 그 연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진실한 감정도 이 사람들은 잘 드러내는 것 같고요. 이런 마음이 말을 통해서 잘 전달되는 거죠. 사실 진실한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걸 제대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결국 이제까지 고전의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수행자, 선인들이 이야기하고 그 걸어왔던 길이 결국 내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내 진실함, 내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답, 해답, 끝점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런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말을 고쳐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의 4단계를 제시합니다. 저 이걸 보고 와, 정말 제대로 이 단계를 잘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대화의 갈등 속에서 거의 대부분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단계 관찰, 2단계 감정, 3단계 욕구, 4단계 요청이에요.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하고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뭘 부탁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너가 연락을 안 해줬잖아. 이게 이제 1단계 관찰 단계예요. 2단계 감정 단계에선 그래서 나는 좀 불안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나는
네가 별일이 없는지 알고 싶었어. 내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 욕구죠. 그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한마디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요청,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건 물론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이 4단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해야겠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자가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들을 때 그 어떤 감정적인 갈등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죠? 근데 이 책의 제목처럼 비폭력 대화의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비폭력 대화라고 들리는 이유는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두 번째, 상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감정과 욕구들을 이야기한다. 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내가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정성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대화 방식을 통해서 참 보기 어려웠던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은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나는 실망했어, 나는 불안해, 나는 외로워, 이렇게 내 감정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도 명확하게 알게 되죠. 뭐 인정받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이런 근본적인 욕구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욕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내가 뭐 판단하고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알아챌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자신의 감정과 생각, 욕구, 뭐 어떤 걸 요청하고 싶은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분 나빠,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막연한 표현만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짜증나. 네, 이런 말들을 어른이 돼서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고 그 기분 맞춰주다가 지치는 거예요. 자, 결국 상대방과의 깊이 있는 소통은 깊이 있는 나 자신의 자기 이해부터 시작된다. 어찌 보면 참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누군가와 깊이 교감하고 소통을 잘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관념, 감정, 습관,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된 나의 어떤 기준 등을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냉혹해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감정과 욕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도 명확하고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말할 때는 뭔가 그 울림이 달라요. 같은 내용을 말해도 더 진실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힘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이게 진정성의 힘이에요. 이 진정성이란 단어를 우린 정말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 단어의 숨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들은 대로 기억하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 진정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잘 관찰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냉정하게 볼 수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진 힘이 바로 진정성일 겁니다. 결국 이 말이라는 게 말의 내용보다도 말에 담긴 에너지를 사람들이 먼저 받게 돼요. 아무리 좋게 들리는 말을 들어도 뭔가 싸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뭔가 툭툭 거리는 말투로 가슴을 후벼 파는, 흔히 팩폭당한다 그러죠. 그런 내용을 들어도 그 순간은 좀 서운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애정이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해왔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말의 내용이나 말투, 에너지, 뭐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그때그때 내가 품은 진정성, 그게 그 사람의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진정성 그리고 그 사람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해석과 판단을 전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대화에서 문제가 생긴다. 네. 어떤 의도와 해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야? 라고 물을 때 단순히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라는 의심이 담겨 있으면 상대방이 그 에너지를 먼저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 라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자, 반면 나 지금 너랑 할 얘기가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아? 지금 어디에 있어? 라고 물으면 이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먼저 드러냅니다. 숨기거나 돌려서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심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간혹 자신이 가진 화나 우울함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걸 가지고 내 의도를 먼저 드러내는 거다, 숨기거나 돌려 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큰 착각이에요.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감정이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인 상태로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마구 내뱉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결국에 설득력이란 거는 어떤 기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명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진짜 의도와 감정들을 아주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린 비폭력 대화의 4단계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자신의 이해 속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울리게 하는 진짜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다 하지 못한 말은 제가 2번째 영상으로 만들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알차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연민은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말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뵌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영상으로 더 깊은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똥구리 라디오 이승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